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1976년도판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선택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은요, 추천된 아티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선정한 게 아니라, 음, 그, 그 잡지사에서, HBR 잡지사에서 선정된 이거는 괜찮다, 뭐가 인기도 많았다 하는 이제 추천된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, 야, IT인데 어떻게 1976년도께 추천이 됐을까요? 지금도 많이 읽힌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. 예. 지금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전이에요? 40년도 더 된 아티클을 왜 추천을 할까? 그 말인즉슨 기술은 발전하지만 그 밑에서 돌아가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, 그다음에 사람들이 항상 하는 실수, 뭐 이런 것들은 야 40년이 지나도 좀 이렇게 비슷하냐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 아닐까 하는 어떤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. 그래서 How effective managers use information systems. 뭐 효과적인 일 잘하는 성과내는 일 잘하는 매니저들은 중간 관리자들은 어떻게 IT 시스템을 그쵸? 요즘에 IT라고 하죠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죠.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저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, Decision Support System. 근데 저거를 이제 어떤 좁은 의미에서 저걸 실제로 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관심사는 그거겠죠.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람들이 많이 쓸까?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까? 이런 거겠죠.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돈 많이 들어간 IT 프로젝트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더 중요한 거는 저게 그 효과적이었냐.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많이 썼느냐는 아닐 수 있다. 그 이제 시각의 차이를 알려주는 거죠. 저걸 실제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거겠지만 저 돈 많이 들어가는 I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거를 설치해서 원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. 앞의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연결이 되죠. 비슷하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게 강조되는 이유는 자꾸 저걸 까먹는 거죠. 어떻게 까먹는지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. 기술은 좀 넘어서야 된다.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. 너무 기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. 기술이 다가 아니다.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IT 프로젝트들은 회사 내부건 외부의 뭐 컨설턴트건 뭔가 기술적으로 막 추구하는 혁신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와 합시다 이거 하면 좋아요 하고 내부에서도 와 합시다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참여해줘야 할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고 막 기술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주도하다 보니까 그림만 큰 그림만 막 그리고 야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데 막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도 많았나 봅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겠죠. 지금 안 되는 건 없겠죠. 하려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
뭔가 그런 게 이제 필요할 텐데 이제 꿈만을 쫓아서 막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너무 기술만 쫓아가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즈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거 이제 세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훨씬 저거보다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.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부터 아주 복잡한 시스템까지를 얘기하는데 간단한 거야 뭐 하다 못해 이걸 내가 입력했었나 과거에 어땠었나 뭐 요 정도 보는 거 아주 간단한 어,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대단한 거고요. 어, 아, 첫 시간에 펑션 IT라는 얘기를 썼었죠.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세부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IT부터 쭉 해서 오른쪽 끝에는 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그런. 근데 이거 저거는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무리 어떤 뛰어난 IT 뭐 해도 갖춰도 정말 어떤 최종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겠죠. 도와주는 거지. 그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. 최종 의사결정을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 의사결정 말을 하는 거죠. 뭐 AI가 뭐 바둑 이기고 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거는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0년 전에도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걸 추구했고 지금 2020년 지금도 저거를 같은 목적을 추구하면서 도와주는 저런 시스템들이 계속 발전해 오지 않았나. 그래서 이렇게 전체 큰 틀에서 선택을 하면 생각을 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. 전체 큰 틀을 알아라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. 그래서 저렇게 뭐 저런 걸 이렇게 어떤 걸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진짜 뭐가 도움이 되는 거지? 어떤 게 중요한 거지? 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비용 절감 이런 거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비용 절감만으로는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그 전에 계속 강조했죠.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저항, 거부감 이런 거는 근데 이 아티클이 좀 세요. 굉장히 세요. 저 사람들 리포지셔닝 뭐딴 데로 배치시키 전에는 계속 저항할 것이다. 뭐 이렇게까지 그냥 단호하게 딱 써놨더라고요. 이 부분이 좀 셉니다.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기술자들은 굉장히 그런 뭐 테크니컬 뷰티 해서 어떤 이 기술 진짜 좋다. 와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뭐 그런 기술을 막 쫓아서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. 세죠. 그냥 딱 썼어. 근데 이런 표현도 썼어요. Non technical people이라 맞나? 맞네요. Non technical people. 기술자 아닌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도 웬만큼 기술은 다 알지만 좀 그 비중이겠죠. 실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non technical people이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그냥 빡 써놨네. 그 진짜 밸류는 거기에 있다.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effectiveness를 추구한 효과성을 추구하는 그거랑 비슷하게 그 효과성이라는 건 결국 비즈니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이제 문제 해결하는 그게 진짜 효과성이다. 그게 정말 진정한 가치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라. 이게 진짜 진정한 가치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?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라고 이제 저자가 조언을 해주는 게 이 그림 하나로 그냥 딱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실제 저 시스템을 사용할 사람들, 의사결정할 사람들,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
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. 근데 이게 참 교과서적으로는 말은 쉽지. 보통 저런 사람들은 되게 바쁘잖아요. 우리가 뭐 현업이라고도 하죠. 그래서 얼마나 바빠.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제 뭐 새로운 시스템을 뭐 구축한다 그러면 일단 싫죠. 뭔가 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 뭐 변화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. 근데 저게 이제 결정적인 거라는 거죠.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야 돼.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. 야, 전에는 너 니네 맨날 이거 뭐 자료 달라 그랬잖아. 이제는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자료가 바로 보여. 좋지 않겠어? 야, 이렇게 하면 좋아져라고 뭔가 어, 당근을 줘야 된다 하고,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같이 보다 보면 뭐 큰 그림을 보고 같이 보다 보면 어떤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뭐 아니면 그런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 조직력을 차원에서 뭔가를 보여줘라. 그리고 더 좋은 진짜 보여줘야 될 게 프로토타입으로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줘라.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얘기만 하겠지만 이제 단계별로 살짝 이제 살짝 보고서가 나오고 살짝 나중엔 정말 역할 분담이 빵 나와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책임감을 부여해라 뭐 이런 다양한 팁들이 있는데, 그런 팁들, 사람을 다루는 팁들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,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데, 뭐 어떻게 생각을 변화해야 되는데 진짜 능력 있고 성과 내는 매니저가 돼서 정말 이런 시스템을, IT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는 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라고 결론을 지으면 결국은 다 비즈니스 액티비티들이다. 그냥 비즈니스 활동들이야. 그냥 뭐 와, 이 시스템 도입하면 정말 좋겠다. 와, 이 시스템의 기능 이런 게 아니라,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명확히 해야 돼. 그렇게 한다는 건 뭐 교과서적으로 경쟁 전략을 구축해 나가는, 지난 학기 한 학기 내내 했던 게 저 경쟁 전략이죠. 저런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죠 이번 학기에. 그래서 뭐 저걸 하는 거야. 그걸 하기 위한 IT 시스템은 도구야,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, 그게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고, 그 철학은 의사 결정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거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 저 IT 시스템의 정의를 명확하게,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라는 거를 알고 갔을 때, 비즈니스 저희 IT 시스템, 비즈니스 서포트 시스템을 구축부터 실제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데까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.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. 뭐 저 얘기를 무슨 아티클을 하나 써가지고. 근데 이제 이 아티클에 이제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56개 프로젝트를 조사를 했는데,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. 앞에서 참여시켜야 된다.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. 뭐 대충 50여 개 중에 30여 개 프로젝트들은 실무자들이 참여를 안 해. 이런 겁니다. 저도 옛날에 이런 IT 프로젝트 이렇게 뭐 컨설턴트들이 가서 얘기하는 들어보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결론적으로 뭐 CEO의 관심도 필요하고 뭐 듣고 있다 보면, 야, 저거 다 되면 안 되는 게 어딨어? 라고 뻔한 내용이지만, 그런 이유들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하기도 하고, 그렇게 실패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는 거죠. 뭐 모든 면에서는, 재정적, 돈은 다 썼는데 뭐 된 건 없고, 조직력도 거봐 니네가 이렇게 해서 안 도와줘서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하기 위한, 그럼 저게 뭐냐?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뭐지?
그리고 그런 것들을 IT랑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지?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자, 앞부분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느낌 오시죠? 예. 우리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IT를 도구로 활용한다. 뭐 이런 그런 그 주제 핵심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